네, 자, 여러분 우리 새로운 단원 넘어와서 공부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단원은 이제 화학결합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뭐 이번 단원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은 일단 첫 번째는 이온결합, 그 다음에 공유결합을 이제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는 이제 얘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그 편제화된 전자목, 이거 다음 단에 이제 편제된 전자목이 나오는데 뭐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번 달 나오고 다음 달에서 이제 비편자화된 그러니까 분자 오비탈에 대한 개념들을 좀 볼 거고요. 이온 결합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딱 정형화되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이제 볼 거고 이제 화학 결합의 전반적인 내용들 보고 이제 여러 가지 로컬라이즈드 일렉트론 모델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여기서 배우는 이온 결합에 대한 얘기들은 주로 이제 고등학교 과정하고 뭐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달에서 배울 이제 분자 오비탈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죠. 자, 먼저 이제 우리가 화학 결합이라는 것을 이제 보는데 뭐 앞에서 제가 전기음성도 얘기를 이제 뒤에 가서 한다고 그랬었는데 화학 결합은 이제 결론적으로는요. 뭔가 어떠한 물질들 원자가 서로 어쨌든 어떤 식이든 결합을 하는 거잖아요. 예,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크게 이제 이것을 이온 결합, 공결합 배운다는 거죠. 물론 이거 말고도 뭐 금속 결합도 있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온 결합, 공결합 위주로 배우는데 지금 이 단원에서는 이러한 결합이 형성되는 어떠한 가장 큰 논점은 뭐냐면 안정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데 그 초점이 있는 거예요. 되겠죠? 자, 우리가 결합을 한다는 것은 안정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근데 비활성 기체에 이런 거예요. 원자과 전자 배치. 원자과 전자. 즉 뭐냐면 결합을 할 때는 핵심 전자는 결합에서 큰 의미가 없죠. 예. 이제 원자과 전자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H라고 하는 물질은 H2라고 한단 말이에요. 수소라고 하는 기체는 H는 전자가 이렇게 하나예요. H도 전자 이렇게 하나예요. 하나인데 보통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지금 표현이 안 돼. 여기 수소 여기 있죠. 여기 헬륨은 지금 표현이 안 돼서 전기음성도를 논할 수 없는 거지. 결합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 헬륨이 있으면 항상 자기가 속해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의 원자과 전자를 따라가려고 해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해가지고 나눠 먹으면 이제 너는 전자 몇 개니? 그럼 난 2개요. 너 몇 개니? 2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 전자는 서로 나눠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O2 같은 거 볼까요? O2? O2는 이제 우리가 루이스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되는데 자, 원자과 전자가 O는 6개예요. 그걸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란 말이에요. 또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2개가 부족하고 2개 부족하죠? 그 서로 나눠 먹는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8개, 이렇게 10개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공유결합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속해 있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건 네온이거든요. 얘네들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은 다 뭐예요? 원자과 전자가 다 몇 개죠? 전자가 8개죠. 뭐 공결합 해봐야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서 8개.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주기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의 원자과 전자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공유결합의 특징이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온결합은 뭐냐면 이온결합도 마찬가지예요. 이온결합은 어쨌든 NA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안정한 네온의 전자 배치와 전자 배치는 똑같죠. 물론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는 반응성이 있는 거야. 하지만 전자 배치 관점에서는 네온과 같은 전자를 갖는 거고요. Cl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게 되면 이렇게 Cl-가 돼요. 그랬을 때 얘는 아르곤 전자 배치를 갖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안정한 비활성기 전자 배치를 갖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얘는 양이온이고 음이온이거든. 서로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예전에 전자에게 제공해서 그죠? 산화 환원 반응의 개념으로도 보기도 했어요. 그쵸? 자, 어쨌든 우리가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정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원자과 전자수를 따라가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전기음성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전기음성도가 크면 비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작으면 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를 비활성 기체는 지금 논의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전기음성도를 얘기할 때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과학자가 있는데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얘기한 전기음성도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폴링의 전기음성도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밀리컨의 전기음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폴링의 전기음 송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학 결합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밀리칸의 전기음 송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분의 자 이온화 에너지 더하기 전자 친화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비금속성이 증가를 하거든요. 비금속이 증가를 하는데 이때 비금속이 증가할 때 뭐냐면 이온화 에너지 증가하죠. 그죠? 여기 위로스 비금속 증가해요. 그 다음에 전자친화도 일반적으로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평균값으로 얘기한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뭐 밀리컨의 전기음성도나 폴링의 전기음성도는 거의 경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지금 화학적 쓰고 있는 게 누굴 쓴다는 얘기야. 얘를 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얘를 얻어내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일단 어떤 H와 X 간의 결합이 있네요. 그치? X는 뭐가 될지 몰라요. X는 뭐가 될지 모르는데 일단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자, H와 H가 있고요. 그 다음이 X와 X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결합을 이제 하게 되면 여기는 끊어지겠지. 결합을 하게 되려면 여기는 끊어지고요. 여기도 끊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HX 결합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둘 사이의 결합력과 둘 사이의 결합력,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끊을 때 당연히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요 HX의 결합력이 결국에 요 결합력의 합의 평균값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H와 X 간의 결합력은 결국에 얘를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와 얘를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는 요 합한 값은 결국에 얘를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의 합과 같다. 이런 관점이라면 이 둘 전자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동등한 결합이니까. 얘랑 결합했을 때의 어떤 결합력, 얘의 결합력, 그리고 얘의 결합력 이런 것들이 똑같다면, 결론 똑같다면 그게 어떤 거야? 결합의 극성이 없다. 어느 쪽 전자가 치우칠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동등하다 그런 얘기거든.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기 보니까 HX의 어떠한 본드 에너지, 결합 에너지를 이렇게 예상했다 이런 얘기죠. 그냥 산술적으로. 산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보자. 그치? 그런데 실제로 해보게 되면, 실제 액추얼은 다르다 이거지. 그래서 요 차이가 있어요. 요 차이가 있는데, 요 델타 값하고 뭐가 비례하는 꼴이냐면, 이렇게 비례한대요. 이게 뭐예요? 전기음성도.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런 거예요. 결합의 극성이 강하면, 결합의 극성이 강하다. 즉, 이런 말은, 한쪽으로 전자가 잘 당겨져 있잖아요. 한쪽으로 잘 당겨있으면 이러는 결합의 극성이 있다 그래. 전자가 좀 치우쳐 있으니까 극성, 어느 한쪽 치우쳐낸다는 얘기지? 생각해보세요. 전자가, 예를 들면, 우리가 HC 같은 거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끌려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전자를 완벽히 뺏긴 건 아니라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표현하고요. 이렇게 표현할 때, 결합의 극성이 있다고 하거든? 결합의 극성이 있게 되면은, 당연히 이 결합 에너지는 이러한 결합 에너지의 평균값보다는 차이가 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결합의 극성이 있으면 사실 이 결합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 값이 커지게 되면은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일렉트로 네가티비티의 차이가 커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되겠죠? 이 값이 커지게 되면 두 원자 사이에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전기 음성도를 쭉 매겨놨다 그런 얘기예요. 되겠지? 결합의 어떠한 극성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놨다. 그래서 4.0부터 쭉 여기 보니까 4.0, 3.5, 3.0, 2.5, 2.0, 1.5, 1.0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왼쪽으로 갈 때 0.5씩 감소하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갈 때 얼마씩 감소해요? 1씩 감소하고 있다. 1씩 감소하고. 여기는 이제 1 감소하고 여기는 0.2 정도 감소하고. 쭉 아래쪽으로 감소하죠. 여기도 보게 되면 0.5. 여기는 이제 보통 1.0에서 얘는 0.9고요. 0.3씩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다가 뒤에 가면 좀 더 커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유격을 하는 사람들은 20번까지는 뭐 전기음성도 외워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예전에 수능 문제 재작년인가 수능 문제에 나왔어요 이게. 외우고 있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사실은요 여기가 얼마 차이예요? 0.5 차이죠. 여기도 0.5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트릭을 써가지고 다 0.5야 여기가. 그래서 이런 걸로 딱 주면은 학생들이 무조건 헷갈리지. 왜냐면 그 문제에서는 이렇게만 줬거든. A하고 B의 전기음성 차이 0.5 이거 줬거든. 뭐 C하고 D도 0.5 이렇게 줬거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다양하잖아요. 이 경우의 수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나와 있었는데 아무튼 전기음성도는 기본적으로 뭐 이제
대학 과정에서 할 때는 외워서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게 있다 많이 보고 익숙해지고. 그래서 결합의 극성이 강하면 결국 전기음성이가 크다 이런 관점이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결합의 극성이 강하면 결합력도 강해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전기음성도의 차이와 어떤 결합성을 얘기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어떤 두 원자가 예를 들면 NA와 CL은 자 한번 볼까요? NA와 CL은 이런 거죠. 결합을 공결합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된다고? NA는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 되고요. CL이라고 하는 놈은 전자를 먹고 음이온이 돼요. 그랬을 때 얘하고 얘가 이제 어떠한 플러스 마이너스의 인력에 의해서 전기력이 형성되게 되면 결합을 형성하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아주 크다면 그냥 한쪽이 주는 거야. 야, 네가 나보다 전자 훨씬 더 좋아한다면서 너 가져가. 내가 양이온 될게. 그럼 너는 음이온 되잖아. 우리 결합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